안녕하십니까. 대성쌤, 제가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한 학부모님의 질문을 갖고 왔어요. 이 질문을 들어보시고 우리 대성쌤의 생각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질문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재학급 지원 많이 안 하나요? 여기도 수도권 나름 학군지인데 영재학급 모집 4학년 20명인데 15명이 지원했네요. 다른 학군지는 어떤가요? 지원자가 적어서 참 놀랬어요. 대선쌤, 요즘 단위학교 영재학급 지원을 많이 안 하나요? 우선은 저도 학군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희망을 별로 하지 않아서 한 학년에 이런 영재학급이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영재학급이 모든 학교에 개설되다 보니까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영재학급이 조금씩 미달되는 사례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단위학교 영재학급도 경쟁률이 높았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이제 영재학급에 선발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나는데, 요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근데 현재 단위학교 영재 수업은 뭐 창의성 교육이나 아니면 융합 수업이 주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통 사교육, 특히나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교과 보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를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현 선생님이 지금 돌려서 얘기했지만 일단 학원과 영재학급을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선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재학급에서는 이제 교과 수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제 융합교육, 그리고 이제 영재를 위한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원에 가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 보충 학습이나 선행 학습, 민감한 이슈지만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원들을 보면 단계에 따라 수업도 받고, 근데 이렇게 학습 이력 관리처럼 학생들의 이런 학습 관리가 되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영재 학급은 1년 단위로 모집도 하고 선발도 하고 새로 또 리셋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전혀 다른 또 약간 학년의 수준은 고려하지만 학원만큼 아이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융합교육, 이제 스팀 교육이라고 하죠. 이제 교과를 융합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모든 단위의 프로젝트 학습을 하다 보니 사실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 번 1회 수업에 보통 2시간 정도 하잖아요. 40분씩 3차씩 혹은 연속해서 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프로젝트 학습의 취지는 살리기는 참 부족한 시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키트 중심의 수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개념 이해나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또 나름의 문제 해결 과정을 또 수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학원 수업과 대비가 되냐면, 꼭 국영수 학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영재 수업을 학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쪽집게처럼 요약 중심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빠르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 비교만 하면 어떻게 보면 학원이 더 학원 수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덧붙이자면 단위학교 영재는 1년 단위로 이제 재선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재 교육을 계속 하고 싶어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영재나 내 과학이나 융합 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게 맞춤형 교육으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성 선생님도 실제로 이제 학부모로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과 활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영재학급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영재학급이 단순 어떤 체험교육처럼 방과후 수업처럼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힘들고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약해질 것 같아요. 대성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리고 저는 학교에 근데 과학부장을 오래 하면서 근데 과학 행사나 대회를 많이 주관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학교의 이제 교육 활동의 중심을 수업으로 두면서 이런 과학대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대회에 참여하고 뭔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이제 영재학급의 장점들이 사실은 과학, 수학 관련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참여를 위한 어떤 선수 과정의 성격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동 영재학급이나 대학 부설 영재학급 그리고 이제 교육청 영재학급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우선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우선권들이 사실상 없어진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단위학교 영재 수업 시간도 많이 근데 감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20% 감축, 뭐 온오프라인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효과성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영재 교육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교육에서도 있고 대학원 사이버 영재나 저번에 소개했던 브릿지 영재라든가 선발 전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게 좀 총체적으로 단위학교 영재에 좀 참여 의지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위학교 영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기존의 단위학교 영재학급들이 잘 운영되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나 어떤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대한 시수 축소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있지만 기존에 쌓아온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수업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창의 산출물 대회라든지 아니면 연관된 이제 상위학교 영재학급이나 관련 대회에 출전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 해당 영재학급에 대한 이제 경쟁률이나 선호 영상들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학업 성취 향상이라든가 이런 뭐 선발 시험에는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 이제 과학고나 뭐 이런 과학 관련 대학을 갔을 때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영재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산출물을 만들었던 경험이 내가 과학적인 호기심과 하여튼 그런 적성을 만들어줬다. 그런 게 아직도 전 귀에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위학교 영재학급이나 또 관련 계열로 진학을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은 영재 선발의 가장 기본은 관찰 추천이거든요. 단위학교 영재학급 속해서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이제 평상시에 익숙한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경험도 하고 그런 체험도 하지만 사실은 담당 선생님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이제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속에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영재 수행에 주목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영재학교를 예를 들어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 지도를 했던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라면 공공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영재학급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학교의 영재학급에서 하는 어떤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방향이 우리 아이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학원 외에. 그러니까 우선은 지역 공동 영재학급이나 대학교 부설 맞아요. 영재학급 있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단위의 영재학급, 그다음에 발명 관련된 발명 영재학급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밖에 이런 교육청 혹은 이런 거점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발명 영재학급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영재가 이제 항상 선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미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진단이 항상
시험 보는 것 자체도 좋은 경험이고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재 시험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수업을 받아보시고 나서 천천히 앞으로 계속 지속 여부를 좀 판단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대성 선생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어떤 교육과정과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수업하냐를 보시고 그리고 그걸 판단하시고 우리 아이의 진학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영재 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 영재학급은 굉장히 흥미로운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가 학년이 어릴수록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추천드리고 또 우리 아이가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지역 공동 영재학급이나 대학 부설 영재학급의 진학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학원은 저는 보완제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대체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속진과 그 다음에 선행과 그리고 어떤 압축 수업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성장을 갖고 오기보다는 어떤 실증이나 소진이나 아니면 어떤 흥미저하, 자발성의 저하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대한 진학, 경쟁률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선은 인지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이제 정의적인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앞으로 진로 측면에서도 단위학교 영재에서의 경험은 소중하고 도움이 된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